그곳은 강남 한복판에서도 유독 소문난 치과였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고 하여튼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칠 정도로 많았어요. 인천에서도 가고 천안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런데 무슨 영문일까? 아 이거 뭐야? 심지어 망치를 때리면서 그 식립을 한 상황인데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전화를 안 주시더라고요. 에? 임플란트는 아예 휘어지게 심어놔가지고 다음에 오실 때 마무리 해드릴게요 했던 게 2월이었어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현재 810명이고 나간 사람들 빼고 800명 있는 사람. 8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이 치과의 실체. 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이 원래 결혼 사진인데 이때는 치아가 이렇게 괜찮았었거든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희고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고 있었던 재훈 씨. 잠깐만 이거 1cm를 가릴게요. 어? 이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물김치조차 갈아 먹어야 아이고. 하는 상황.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갈아서 죽처럼. 아이고. 이 물김치를 이렇게 먹어야 돼요. 겨우 40대의 나이에 치아를 못 쓰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직 젊은데요? 깍두기 이렇게 잘게 썰었는데도 먹기 힘든 게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여기다 갖다 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자근지근 네 아파요. 지금은 이렇게도 못해요. 아,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치아가 없는 상태. 그의 악몽은 치아가 썩는 바람에 치과 진료를 결심한 후 시작됐답니다. 어금니가 지금 한 개만 있는 거죠? 동네 치과에서는 3천만 원 이상 나오고요. 그래서 강남을 알아봤더니 2천만 원대에서 또 1,000만 원대가 있는 거예요. 아, 일반적으로 개당 120만 원 가량에 달하는 고가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그런데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당 50만 원 파격가로 시술해준다는 치과를 발견했다는데요. 여기서는 820에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더니 지금 당장 결정하면 690만 원에. 저런 데는. 갑자기 그냥 130만 원 정도를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치과 의사의 이력도 화려했던 만큼 믿을 만한 병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여 개의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재훈 씨. 그런데 약 1년 6개월간의 오랜 진료를 끝내고 마침내 치아를 끼워 넣기로 한 바로 그 전날 치과 원장 김 씨가 일방적인 휴업을 통보합니다. 황당했죠 진짜. 기가 차고 꿈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아니 치아를 넣기로 한 바로 전날에 사라졌다라는 게? 그 후 2달여간 치료를 못 받은 채 지내왔다는 재훈 씨.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현재 남은 치아들도 굉장히 이모 상태가 좋지 않고 아래 치아들도 머지않아서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요. 그 정도로요? 네네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보통 1,000에서 1,500 사이 되지 않을까. 아,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 그 고생을 하셨는데.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문제의 치과로 인해 치아 건강과 함께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피해자는 또 있습니다. 우리 원래 임플란트라는 건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할 생각도 못 했었어요. 총 15개 임플란트 시술비는 1,580만 원. 3개의 카드로 나눠 완납했습니다. 대출도 받았을걸 우리 그지? 그 대출 받아서 그거 한 거잖아요. 카드도 하고 그 보험 들어가져 있는 거. 하지만 현재 그는 틀니를 낀 채로 아이고. 생활합니다. 아이고. 임플란트 뿌리 14개만 잇몸에 식립된 상태이기 때문이니다. 1,600만 원 냈는데. 네, 1,200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지금 1,580 좀 들어가신 상황에서 이거 피해 금액 빼고 거의 1,200을 또 내서 해야지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또 이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죠.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810명이고 나간 사람들 빼고 800명 있는 사람. 피해 액수는 무려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야. 이제 병원 여기 치과. 강남에 위치한 잘 나가던 이 치과가 문을 닫은 건 지난 3월 25일. 현재까지 휴업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아저씨들 한 닫은 거예요? 닫은 지 오래됐는데 전화 먹지 했어 먹지. 진짜요? 원래 오늘 양 날짜에서 왔는데. 왜 왔어요? 네. 이게 무슨 전혀 일이에요? 모르셨어요? 네, 저는 원래 오늘
돈은 줬어요? 돈은 처음에 와서 여기서 여기는 다 청구를 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라. 얼마씩? 결제님이 몇개씩 들어가면 한 300만 원. 애초 3주간의 휴업을 통보했던 김 원장.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이렇게 왔었고 그때 아, 이렇게 온 거예요? 치과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내원하셔서요.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원장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3월 24일 오후 2시경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내원했다던 치과는 정상 운영되고 있었답니다. 네. 3월 24일날 우리를 주문해서 계속 진료하시더라고. 손님들 왔다 갔다 4시에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4시 원래 7시에 빨리 병원 시간인데 4시까지 나가시니까 원장님 불리고 나가시는가 보다라는 걸 그러고 말았죠. 환자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평소 퇴근 시간보다 3시간 일찍 병원 문을 닫았다는 김 원장. 건물주 역시 김 원장이 사라질 당시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MBC 시간탐사대팀에서 김승일 PD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붙었지? 그때 우리한테는 바로 폐업입니다 하는 문자가 왔어. 아, 문자가 왔어요? 문자 왔지. 오늘로써 나는 폐업 수준으로 준비하세요. 선생님, 그럼 퇴거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게 나간 뒤로 보신 적 없지 당연히. 연락도 연락도 안 되시고. 환자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낸 그날 건물주에겐 폐업을 선언했던 김 원장. 폐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약 한 달 후 김 원장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희한테 일단 휴업 신고를 하셨는데 구비 서류가 좀 미비했어요.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이런 거를 고지를 구체적으로 안 하셔갖고 어쨌든 일부상 휴업은 아직은 아닌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분 말씀은 항상 뭐 경영난이라고 경영난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김 원장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휴업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그가 몇몇 환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매달 8천만 원가량에 달하는 병원 고정비를 못 낼 정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인들의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환자가 많이 들려가지고 하다못해 우편물 갖다 주고 들어갔을 때 환자가 막 한 20여 명 막 앉아 대기하고는 그 정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드러낸 환자의 수만 해도 최소 800여 명, 병원 수익금은 최소 20억 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집기들을 미처 정리도 못할 만큼 너무도 갑작스러웠던 휴업. 원장실. 김 원장은 왜 갑자기 치과 문을 닫은 걸까? 당시 치과에 근무했던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평소 진료 환자들한테 문자 통보한 것도 원장님 자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통보도 안 하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본에서 안 거죠. 김 원장에게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직원들 역시 출근을 한 후에야 치과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야. 김 원장이 감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년 전 해당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았다는 혜영 씨. 아랫니를 왜 뺐지? 이건 제가 치과 3개 다녀봤는데 다 그랬어요. 아랫니 뺐으면 안 됐다고. 아랫니를 과발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랫니를 굳이 안 빼도 되는데 뺐고 그 사이에 공간을 안 모여서 앞니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으려면 임플란트를 박아야 돼가지고. 치아 교정을 위해 위아래 총 4개의 어금니를 발치했는데 이 중 아랫니 2개는 뽑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멀쩡했던 아랫니는 교정 이후 오히려 틈이 벌어진 상황. 아니 교정기가 있는데 틈이 더 많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게다가 어차피 평생 앞니를 못 씹는다고. 진짜? 교합이 아예 안 맞아요. 그래서 앞니를 지금 아무것도 못 씹거든요. 어금니로만 씹을 수 있어요. 아이고. 교정을 했는데도 치아 교합이 맞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이 병원은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전담의가 아닌 여러 명의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다는 것. 갈 때마다 진단도 달랐다고 합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은 사람을 왜 안 뽑았냐고 그 이빨을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치신사분한테 저분 뭔데 제 그걸 이렇게 때리시냐고 아파 죽겠다고 그랬더니 뭐 그 전 원장님은 안 빼도 된다고 했지만 지금 원장님은 그러니까 이 충치가 생겼으니까 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의사가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러면 딱 생각하기에 의사가 총 3번 바뀌었어요? 2년 동안? 4번, 5번 바뀐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진료 전 얼굴이 가려져 목소리를 듣고 의사가 바뀌었단 걸 알았다는 환자들. 페이닥터는 3명이고요. 네. 대표 원장님 한 분 계시고요. 교정 전담으로 하시는 원장님 한 분 계시고. 70에 가까운 나이의 김 원장은 진료를 보는 일이 드물었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지난 11월 이후 직접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했다는 김 원장. 제가 최근에 1월인가 그때 갔는데 그때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의사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치아를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70층 전 되셔 보이셨는데 갈 때마다 싸우는 판이었거든요. 거기가. 그 무렵 의사와 환자들의 다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과 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도 점점 커졌답니다. 처음에 젊은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했을 때는 이 뼈 속에 뚫을 때 엄청 편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2번인가 그 나이 드신 분이 하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하기 싫을 정 그다음부터는 가기 싫었어요. 요즘 저렇게 아프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치과에?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신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건지 의심스럽다는 홍수석 씨. 현재 그의 잇몸에 식립된 임플란트 뿌리 시술 상태를 정밀 진단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에 2개나 3개가 더 필요하고 아래도 오른쪽 아래 1개가 더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아마 비용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수를 좀 줄이신 것 같고 줄인다고? 조금씩 돈에 맞춰서 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선생님이 실력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이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명문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던 치과. 김 원장 역시 명문대 출신의 번듯한 이력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근데? 다운을 해서 저보다 윗사람인데 성적이 모자라가지고 제때 졸업을 못했거든요. 이분이 뭐 협회에 뭐 아무런 등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력이라든가 아예 뭐 전혀 뭐 서초구 분의 그 치과의사 서초구 치과의사 회에도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연락을 끊고 있는 분이에요. 대학 졸업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김 원장. 그의 이력을 더 확인한 결과 현재 대한치과 보철학회의 정회원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회원이 아니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3년치를 확인했는데 회원이 아니신 걸로 나오거든요. 이분이 그 젊었을 때는 임플란트라는 시술이 없었어요. 임플란트를 좀 할 수 있는 젊은 치과의사가 일종의 페이닥터식으로 그래서 아마 운영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그가 어떻게 강남 한복판 큰 병원의 원장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라이센스를 주고 빌려주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은 거죠.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얼굴 마담이었어요. 병원 의사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병원에 차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처음에 섭외가 된 거예요. 한 번 들었던 게 놀고 있던 의사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말씀을 그대로 전달드리면 원장은 진료를 볼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냥 명의만 빌린 거고 원장 나와서 일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해당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다는 주장. 병원의 실제 소유주는 비의료인인 이미사로 김 원장은 그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또 다른 사무장 병원에서 일했다는 김 원장. 지금 이 병원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사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 광고업을 하던 사람인데 처음에 원장들한테 투자를 받았대요. 한 6억인가 10억인가 투자를 받아서 건물 인테리어 싹 하고 명의 원장한테 400~500 정도 월에 명의비를 주고 그의 주장에 의하면 김 원장은 2명의 사무장을 거치며 여러 치과에서 명의 원장 노릇을 하던 의사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의사가 저러면 안 되죠. 불법입니다, 이거. 의료법 4조 3항에 의료인은 명의를 대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런 사무장 그런 병원 의료기관에서는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큰 사고는 안 돼. 그렇죠. 과잉 돈벌이 하려고 진료라든지 하죠. 그러면. 치료비만 받고 요번같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애초에
환자를 진료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 원장은 왜 갑자기 지난 3월 치과 문을 닫고 사라진 걸까? 운영이 좀 잘 되기는 됐어요. 물론 밀리니까 당연히 잘 안 됐으니까. 밀렸겠지만 엄청 잘 됐지. 잘 됐어요? 엄청 잘 됐지.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왜 이제 나를 하고 명품 옷을 입고 저기 청담동에 살고 걔 난리가 났었던 거야. 지금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치과의 실소유주였다는 임 이사가 고가의 외제차를 뽑고 명품 옷을 걸칠 정도로 치과 운영이 매우 잘 됐답니다. 제가 있을 당시 운영 목표가 한 완납 기준 한 달에 2억, 분납 기준 총 6억에서 10억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중요한 건 저거였어요. 입금을 받는 거. 오늘 완납을 하고 가는 거. 파격 할인을 내세워 신규 환자를 끌어들이고 완납 시 치료비를 대폭 할인해주면서 돈을 버는데 급급했다는 해당 치과. 점점 환자들이 쌓이는 걸 보니까 이게 무조건 시한폭탄이겠구나 싶더라고요. 도저히 한 달에 감당이 안 되는 만큼 쌓였는데 그걸 계속 받는다는 건 책임을 져줄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어느날 갑자기 반포세무서에서 여기 압수수색을 들어왔어. 33억이 횡령이 현금 횡령을 했다는 걸 갖다 잡아낸 거야. 그리고 반포세무서 갔다가 도망을 간 거야. 운영이 악화되죠, 이래 되면. 임 이사가 사라진 지난해 11월 이후 치과 운영이 악화되자 김 원장 혼자 감당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 혐의에 대한 임 이사의 의견은 무엇일까? 그의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탈세 혐의로 이 얘기. 네, 세무조사 맞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많은 피해자들이 성결제를 다 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저희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현재 임 이사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동생이 어떻게 운영했든 간에 저는 모르는데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 오면 조사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처벌도 받겠죠. 일단은 지금 고소인분들 최종 피해자 명단 나오시면은 그거 진술서를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신원 확보 나갈 겁니다. 네. 다 똑같은 놈이다, 똑같은. 내가 봤을 때는 절대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4개월 하면 또 돈 긁어먹는 거야. 원래는 이게 끝났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만들어 들어와가지고 몇 개월 전에 3, 4개월 또 해가지고 또 해먹으면서 이게 흙탕물을 만들어버린 거야, 지금 사실은. 임 이사가 사라진 후 건물주를 찾아와 사정했다는 김 원장.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던 치과의 자금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직접 치과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 넉 달여간 피해는 더 늘었습니다. 서울이고 강남이니까 괜찮다 믿었지. 우리 서민이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온 거란 말씀이야. 믿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컸다는 피해자들. 결국 김 원장을 고소했는데요. 정상적인 치료를 제공할 만한 어떤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벤트 광고를 통해서 환자들을 유치한 것, 주범은 그리고 명의를 대여한 치과 원장은 이제 공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술을 펼치는 대신 돈을 벌기 위한 상술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원장.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댁에 계세요? 네? 지금 누구신데요? 아니 내가 그런데 당신은 저 혼자 있어요 혼자. 지금 아내분 되세요? 거듭된 질문 끝에야 자신이 김 원장의 아내임을 밝힌 여성. 아니 근데요. 친한 상태한테 어디를 저도 그걸 좋아하는데. 치료 상태도 좋아하시나요? 우린 재주가 하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자는 어디서 처벌만 받으면 되지. 우리가 큰 데 듣고 갖다 견제해야 되고 원망을 들을 필요는 없지. 그 사람이 택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되게 피해요. 우리 남편 그거 서포트 해주려고 차 팔고 보험 다 팔아갖고 집도 다 팔았어요. 정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문 닫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김 원장. 다행히 그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집도를 받았다. 내가 충분한 내가
해명을 했고 뭐 진료를 해줘도 내가 뭐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점점 수입이 떨어지고 한 달에 1,500, 2,000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나. 집세만해도 2,750입니다. 직원들 급여 최소한 8,000 정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돈을 계속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이제 한계가 와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돈을 만들고서는 내가 뭐 복권이 마지막 모를까 싶어요. 야, 참. 피해자들이 김 원장에게 원한 건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달란 것뿐. 그를 믿었던 대가는 너무 가혹합니다. 이제 먹튀 치과가 사실 도망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할 수 있는 책임 재산이 없어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